지난 23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해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최근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빈번한 상황인데요. 그 배경과 대책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연암대학교 교수 네. 이웅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 영상 접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23일이었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2021년생 수컷 얼룩말 세로가 탈출해서 도심 곳곳을 활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이제 도심 곳곳에 있는 모습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탈출 소동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안전하게 구출이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보통 요즘 동물원에서 이렇게 탈출 사고가 변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세요, 이번에? 예, 아무래도 이제 세로가 많은 스트레스도 받기도 했고 이게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이 탈출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보통 동물들이 예민해지게 되면 문을 막 부순다든지 막 뛰어넘으려고 하는 행동, 그다음에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수컷 얼룩말 세로가 왜 탈출을 했을까? 왜 예민하게 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세로에게 슬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2021년 여름에 엄마를 떠나보냈고 이듬해 초에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많이 외로워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영상 속에 저희도 이제 하도 이슈가 돼서 확인을 네. 해봤거든요. 지금 한참 세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많이 배워야 되는 그 시점인데 갑자기 엄마도 떠나보내고 아빠까지 없어지다 보니 이 세로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참 사회화 활동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이 세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다른 동물들하고도 또 예민한 모습들 또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를 떠나 보낸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평가신데 세로뿐만 아니라 사실 뭐 깊게 의지하던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사람도 그렇듯이 동물도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지내던 이제 가족 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 영역을 이루는 동물들이 굉장히들 많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탔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제 사회성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로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경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이제 다 아는 사육사들은 특별하게 좀 세로를 챙겼다 이렇게 또 배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식도 잘 주고 장난감도 좀 많이 주면서 잘 놀아줬는데 이런 소동이 벌어져서 좀 깜짝 놀랐다 이런 평들인데 사실 세로와 같이 이렇게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이 갑자기 탈출하는 사건 이번이 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네, 보통 이제 탈출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005년도에는 뭐 서울 그 코끼리 6마리가 4시간 동안 도심 속을 활보했던 경우가 있고 2010년도에는 과천 서울 대공원에서 말레이 곰이 이제 청계산으로 탈출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오션월드 퓨마 뽀롱이가 탈출을 해서 인근 산에서 사살됐던 경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얼룩말 세로가 탈출을 해서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처하게 됐죠. 탈출 사례도 빈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동물원에서 자꾸 탈출하는 동물들이 많아지자 이게 동물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작고 협소한 공간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탈출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사육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도 갖고 같이 함께 놀아주고 이 프로그램 진행다 하더라도 일정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걸 전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번에 이 얼룩말 세로가 이제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쯤에는 암컷 비슷한 이제 또래 암컷 얼룩말과 합방을 통해서 좀 아이를 달래보려고 한다 이런 또 대처법이 나오기도 했던데 이 방식은 좀 옳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친구를 만들어주거나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대면했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탐색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새로도 또 다른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환경 개선과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세로에겐 좋은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얼룩말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참 귀엽고 뭔가 예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성질이 난폭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이 기르던 얼룩말이 주인의 팔을 물어뜯는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도심에 출몰하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말보다도 길들이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은 이제 사람하고 교감과 소통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예. 심리적으로 또 예민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지금과 같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예.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뭐 멧돼지, 고라니, 들개 이런 야생동물 도심 출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이렇게 갑자기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을 이렇게 대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고 어떤 주의할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들개들 만나는 경우와 멧돼지 이런 것들이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들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들개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성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또 순간적으로 저 들개나 멧돼지나 뭐 이런 야생동물이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특히 이제 도망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행동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자기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방어적 기질 때문에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한 지자리에 서서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예. 또 들개들 만났을 때 여러 마리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무엇을 던지고자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벽 같은 거라든지 주변에 활용해가 가만히 버텨서 다른 곳을 주시를 피하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막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차분하게 서 있어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얼룩말 세로 관련 영상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어떤 이제 골목에서 주민분이 세로를 마주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유턴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그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올바른 대처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간에 긴장감을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동물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등을 보이고 회피를 했을 때는 자기에게 어떠한 공격 신호가 없다라는 걸 또 동물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주쳤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그렇죠. 있다. 여기서 절대 소리치거나 뛰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소리를 지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야생동물의 활동이 이렇게 빈번해지는 봄철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관계당국에서도 좀 대응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봄철이 되게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기이기도 하고 번식 시기이거든요. 야생동물들이 이제 활동하는 반경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 야생동물 봤을 때 이제 먹이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들 많거든요. 예. 먹이를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관계 당국에서는 이 야생동물 출몰할 수 있는 곳은 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두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을 통해서 안전을 구축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야생동물에 대비하는 방법 또 그 배경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동물행동 전문가신 이윤종 연암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